네,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소심함입니다. 소심함 삶의 장애물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. 이 글을 통해서 소심함이 정확히 뭔지, 그리고 이게 어쩌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이 글에서 소심함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움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말하는 소심함은요,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자격, 이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. 혹시 다른 사람 기분을 좀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.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못하는 상태. 이걸 말하더라고요. 결과가 좀 불확실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. 네,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. 아, 막연한 두려움이요? 그게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그래서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꽤 심각하게 그려지는 것 같던데요? 그렇습니다. 우선 이게 자기 자신한테 짜증이 난대요.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권위, 이런 걸 스스로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요. 아, 스스로요? 네.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에너지가 부족하고 대담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, 즉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약점을 딱 보고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. 이렇게 경고까지 하더라고요. 이용이요?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? 뭐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부당하게 낮춰 평가한다거나 네,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가 뭔가 명백히 잘못한 걸 봤어요. 근데 저걸 말했다가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 어쩌지? 하고 머뭇거리는 거.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? 네, 정확히 그런 상황이죠. 정당하게 비판하거나 지적해야 하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좀 안 좋게 얘기할까 봐 혹은 뭐 화를 낼까 봐 심하면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. 아, 이 글에서는 결국 이런 수심함 때문에 사실 뛰어난 자질이 있어도 음. 오히려 목소리만 크고 때로는 좀 뻔뻔한 사람들한테 가려질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해요. 정말 소수의 안목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다.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거죠. 네, 정말 안타까운 지적이네요. 근데 이 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더라고요. 그 소심함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? 이런 예시가 나와서 좀 충격적이었어요. 네, 맞아요. 아주 극단적이긴 한데 그래서 더 강력하게 와닿는 예시죠. 예를 들어 광산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갇혔어요. 비상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때 책임을 맡은 사람이 너무 소심하고 좀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린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아, 구조가 제대로 안 되겠죠. 시간이 생명인데. 그렇죠. 구조 작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갇힌 광부들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아우,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개인의 소심함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진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결단력을 발휘하는 걸 딱 가로막아서 결국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죠. 와,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이렇게 좀 뿌리 깊어 보이는 소심함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제안하나요?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? 여기서 또 글이 좀 흥미로워져요. 이 글은요, 그 소심함 때문에 겪는 부정적인 결과들 있잖아요. 실패나 후회 같은 거요. 바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봐요. 네, 실패 경험이요? 네. 그런 좀 쓰라린 경험들이 우리를 더 용감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뭐랄까 자동으로 등을 떠민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 뭐 이런 격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인데요. 아,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그냥 우리를 앞으로 밀어낸다. 이런 건가요? 네네.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 앞에서는 내 모든 의지, 능력, 자질 이걸 다 끌어모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어떤 장애물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대담해지고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죠. 결국 이 글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들은 용감하고 대담한 태도를 통해서만 넘어설 수 있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. 네, 오늘 소심함, 삶의 장애물 발췌본을 통해서 소심함의 정의부터 그 결과,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극복의 실마리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.
소심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때로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, 그리고 또 그 부정적인 경험이 오히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, 이게 특히 좀 인상 깊었네요. 네,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당신의 삶에도 소심함 때문에 좀 망설였거나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요? 만약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 경험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을지,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잠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